4번 문제 할게요. 화장품 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입니다. 화장품 제조업, 책임 판매업,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입니다. 제조업은 뭐랄까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차 포장과 표시만의 공정은 제한합니다. 화장품 제조업이 포함되는 종류가 있습니다. 3가지를 보여드릴게요. 1번 직접 제조하는 경우, 2번 위탁 제조하는 경우, 3번 1차 포장하는 경우. 이게 화장품 제조업입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은 따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자격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대강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유통 판매하거나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는 영업입니다. 이것도 종류가 있죠. 위와 마찬가지로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거나 위탁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거나 수입 화장품을 수입 대행 알선 수여. 이게 화장품 책임 판매업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여러분 여기서 그 멘트가 또 바로 나와야 돼요. 뭐죠? 그 멘트. 내용물에 내용물 넣고 내용물에 땡땡님이 지정한 원료 넣고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소분하는 거. 이게 화장품 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다음 중 영업의 종류와 맞지 않는 보기는 막 그런 걸로 나와서 화장품 제조업인데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는 영업. 이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게 알선 수여라는 게 좀 헷갈리죠? 이게 책임 판매업이죠. 그 다음에 뭐 화장품 제조업인 것은 이라고 했는데 2차 포장한 제품도 화장품 제조업이냐 이런 식으로 보기가 물어보거나 아니면 표시만의 공정도 화장품의 제조업이냐 라고 물어보거나 제외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포장도 화장품 제조업이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 종류도 지금 보시면 4개죠. 1, 2, 3, 4. 그러면은 여기서 5번에 이상한 걸 끼워 넣고 다음 중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 아닌 거는 5번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 정도가 생각이 나네요. 다음 문제. 네, 화장품의 품질 요소를 보겠습니다. 여긴 대놓고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등이 있는데요. 여기 사용성은 피부학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거 별표는 아니에요. 별표는 아니고 안전한가, 안정적인가, 유효한가 정말 직관적인 이름입니다. 피부에 대한 자극이나 알러지나 독성이 없어서 안전해야 한다. 세이프티. 제품에 대한 변질, 변색, 변취 변하지 않고 질이 변하지 않고 색이 변하지 않고 냄새가 변하지 않고 미생물 오염, 녹농균이나 황색포도 상규균 그런 오염이 없어야 된다. 이건 보존제와 관련 유효한가? 보습 기능이 유효한가? 세정이 유효한가? 색채 효과가 유효한가? 미백 도움 효과가 유효한가? 주름 개선이 유효한가? 자외선 차단 기능이 유효한가?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가? 목적에 따른 적합한 기능인가? 아까 한 번 더. 미백 뭐라고 했죠? 주름 개선 뭐라고 했죠? 자외선 차단 뭐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미백 성분과 주름 개선 성분, 자외선 차단 성분 등은 외워두시는 게 나중에 좋습니다. 미백 나이시나마이드, 주름 개선 아데노신, 자외선 차단 기능 물리적은 징크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유기자차는 에틸엑실 메톡시 신나메이트, 목토크릴렌. 근데 유기자차 성분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름이 정말 화학적 자차스럽게 나와 있어서 쉬운데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제가 나중에 자외선 차단 성분들 29가지일 거예요. 29가지 이렇게 쫙 펼쳐서 한번 보여드리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 넘어갈게요. 사용성, 사용감이 좋은가? 사용하기 편리한가? 크기가 적당한가? 형상이 괜찮은가? 중량은 적당한가? 뭐 이런 것들이 품질 요소가 되겠죠. 중요도로 치면 식약처에서 표시해준 만큼 안정성, 안정성, 유효성 요 3개가 중요합니다. 사용성은 그냥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이게 4개가 나온다면 다음 중 품질 요소가 아닌 것은 안정성, 안전성, 유효성, 사용성 무슨 성?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정답이겠죠? 자, 우리 5문제 봤습니다. 100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5문제를 찝었습니다. 그래, 우리 5점 합격 확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기간은 2달이 남았습니다. 우리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해봅시다. 이거 찾기 정말 힘들었고 공부하고 나서도 이게 제대로 공부한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찾아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만약에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주셔서 우리 모두 좀 같이 도움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 좀 만듭시다. 사후관리의 사전적인 의미부터 봅시다. 사후관리, 판매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특정 기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 이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죠.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인데 사후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건 사전적 의미예요. 19년 12월 12일에 개정된 법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저의 단순한 머리로는 여기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개정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자 자신의 수 미이행 시 행정처분 기준에서 사후관리 기준 해당될 것 같고 위해성 등급에 따른 회수 폐기 절차 차등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알아본 건 이건데 혹시 여기서 나올까 싶어서 적어놓은 건데 책임 판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품질이 불량하거나 품질이 불량한 우려가 있는 경우 회수, 사후관리죠.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고 기록할 것. 회수하고 기록합니다. 회사 화장품은 구분하여 일정 기간 보관한 후 폐기 등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 회수 내용을 적은 기록을 작성하고 책임 판매업자. 책임 판매업자가 책임 판매 관리자한테 하겠다. 회수하고 기록하고 보고합니다. 어떤 경우에 품질이 불량하거나 품질이 불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 관리. 이 부분은 정부가 하기 좀 그런 게, 얘네가 범위는 진짜 넓은데 문제는 한 문제는 이렇게 뻔하니까 예시 문제를 봤을 때 겁 안 먹어도 될 것 같은 게, 언어 능력만 조금 괜찮으면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문제 갑시다. 여러분, 개인정보보호법 혹시 읽어보셨어요? 자,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여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에서 이렇게 퍼서 제 블로그에 놔뒀어요. 여기서 세 문제가 나오거든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고객정보 입력,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고객정보 관리,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고객정보 상담이 나옵니다. 이 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야, 보는데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도저히 못 보겠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아까 그 길게 나와있던 그 친구들, 고객관리 프로그램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이렇게 매장이나 그런 거 관리해 보시는 분들은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IBM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어서 유명해졌죠. IBM의 마케팅 전략. 이런 것도 시험에 넣을 줄이야. 고객의 웹사이트 주소, SNS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우편물 수령 주소, 개인정보죠. 그 예시 문제에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의 차이 배웠어요. 전화, 이메일, 온라인 채팅, 문의 내역 등등 고객과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사항. 옆집 사람의 언니다. 내 사촌동생의 소개로 왔다. 내 사촌동생의 친구의 누나다. 해당 고객이 어떻게 우리 회사를 알게 되었는지. 블로그를 보고 왔다. 친구 소개로 왔다. 이 사람 우리 가게 온 지 3년 넘었다. 구매 이력. 이 사람 맨날 와가지고 우리 사간다. 등등등등등등등 어떤 맥락인지 맥락을 파악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여드렸는데 그 긴 내용에서 우리가 이 문제들만 풀어야 된단 말이죠.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한 문제, 고객 정보를 입력하는 법, 관리하는 법, 상담하는 법이 세 문제로 나옵니다. 6문제 중에서 가장 효율이 안 나오는 문제 세 문제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공부하는데 제일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제일 많은 양을 공부하고 조금 나오니까 그래도 해야겠죠. 여기서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자가 됩니다. 지금 제가 적고 있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추려서 입력해드리는 거고요. 정확하게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저희는 외우는 것보다는 어떤 일을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한다. 직관적이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적당하게 입력할 때 최소한이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당. 우리가 예시 문제를 봤을 때 정말 간단한 수준으로 말장난을 해서 나오잖아요. 목적의 범위에서 최대한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적당하게 수집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뭔가 안 보면 최대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최대한 목적의 범위에서 수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말이죠.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 보장. 그냥 다 쉬운 말들입니다. 위험 정도를 고려 안전관리. 이거 리스크 생각하는 소리죠. 리스크. 개인정보 빠져나가지 않게. 고객님이 이렇게 개인정보 열람하게 해달라고 하면 열람시켜 드려야 됩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사생활 침해를 소화하자. 여기서 한 번 더 그때 배웠던 개인정보랑 민감정보의 차이가 또 기억나시죠? 만약에 이 문제로 한 번 더 나온다고 치면 우리 이건 맞춥시다. 개인정보랑 민감정보의 차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익명 처리가 가능할 땐 익명 처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정보 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되게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이어서 갈게요. 9번 제가 관리할 때 이거는 수집 이용하는 곳이랑 수집 이용하는 법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담았는데요. 어떤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나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았을 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과 법령, 특별한 규정, 동의 4개의 선택지 나왔죠? 이거 왠지 객관식으로 나올 만하다. 이거는 그 고객님이죠? 법정 대리인도 사전 동의 없어도 되는 경우가 이거거든요.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말이 되게 거창한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전에 일했을 때 이런 경우가 뭐냐면 카드 잃어버리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죠. 돌려드려야 되죠. 이럴 때는 개인정보 이용 가능해요.
있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뭐 보면은 생명, 신체, 재산이 이 생명의 위험이 있을 때 그 사람 뭐 지갑에 열어보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집 찾아주고 그런 거죠. 정말 말 어렵고 무섭게 해놓는다. 공공기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런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CCTV 열람 마음대로 시켜주면 안 되거든요. 저 경찰인데 와서 CCTV 좀 보겠습니다 하면 보여드리면 안 되고 영장 가져와야 돼요. 영장 가져와야지 보여드릴 수 있고, 이 소관 업무의 수행, 뭐 영장, 이게 보기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왔을 때 보여드릴 수 있다 없다, 영장을 안 가지고 왔을 때 보여드릴 수 있다 없다, 뭐 그런 거. 영장 안 가져오면 보여주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우리 이 내용으로 만납시다. 화장품의 원료와 종류 특성, 화장품에 사용된 성분의 특성.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에요. 다음은 그래도 준비하면서 조금 재밌겠다. 새로 배우시는 분들이 이 과목이 어려울 거예요. 화장품의 원료, 종류, 이름도 낯설고 사용 제한 원료, 와 이름 어렵죠. 저는 화장품 성분 분석하는 게 원래 취미였기 때문에 남들이 어려워하는 범위가 제가 재미있어하는 부분이니까 좀 더 재밌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문제를 하나하나 적으면서 공부를 해요. 설명해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로바로 계속 영상을 만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도 좀 늦게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밌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on my own, broken alone. I feel the rain crashing down.